서울시의 대중교통 무제한 정기권인 기후동행 카드가 판매 일주일 만에 26만 장 넘게 팔렸다고 합니다. 워낙 인기가 높아서 품귀 현상까지 일고 있다는데요. 기후동행 카드를 웃돈을 주고 구매하는 현상도 일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비를 절약하려는 시민들의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1인 1카드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부정사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합니다. 기후동행 카드 6월까지 시범 운영됩니다. 기후동행 카드면 월 6만 5천 원의 행복이 될 수 있겠네요. 지하철, 시내버스에 더해서 따릉이도 무제한입니다. 이번 주말 자전거 따릉이를 타고 땀을 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Shake It Off로 살만한 세상 일부 문을 열겠습니다. Shake, shake, shake. Yeah. 'Cause the players gonna p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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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y. And the haters gonna 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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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e.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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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I shake it up, I shake it up. Heartbreakers gonna bre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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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eak. And the makers gonna f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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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ke. I'm just gonna sh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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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ke. I shake it up, I shake it up. 종교의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고 개그와 위트, 웃음으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치유합니다. 티밀러의 정규방송. 청취자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살만한 세상 힐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 주간 지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스함과 밝음을 나누는 금요일 티밀러의 정기방송으로 함께합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에 퀴즈도 드립니다.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김진 목사님, 하성룡 신부님, 이정규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다음 주가 벌써 음력 설인데요.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다음 설 연휴에 특별한 계획 있으신가요? 뭐 일반적으로 우리 설 연휴에 이제 찾아뵙는 어른들 계시고요. 네. 근데 가족 중에서 야 이렇게 연휴가 긴데 좀 어디 놀러 가자 이런 압박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결정은 안 했습니다. 네. 네. 후보지가 어디가 나왔나요? 그냥 국내인데 보통 이제 그 강릉이나 속초 이런 데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그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예. 요즘 말 잘 들어야 되거든요. 네.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신부님께서는요? 네, 뭐 저는 이제 본가에 설 당일날 가고요. 그다음에 그 연휴 마지막 날에 저희 본당 선배 신부님 중에서 페루에서 선교하는 신부님이 있는데요. 이제 그분이 오랜만에 한국에 귀국하셔가지고 저희 본당 출신 사제들 모임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정규 씨는요? 저는 고향이 전주여가지고요. 오. 전주에 이제 금요일엔 너무 막힐 것 같아서 그렇죠. 목요일 아침 일찍 출발하려고요. 네. 그럼 괜찮겠네요. 네. 갔다가 이제 또 올라와서. 목요일 저녁은 밀릴 수 있어도 그렇죠. 아침에 출발하는 건 괜찮겠네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전주 가는데 8시간 반이 걸렸어요. 오. 네. 와, 쉽지 않더라고요. 네, 8시간 반이면 한 두바이쯤 날아갈 수 있는. 두바이 갔다 왔습니다. 네, 새해 계획을 세우고 작심 삼일로 끝나서 아쉬운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음력 설에 새롭게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뭔지 정규 씨가 사연을 소개해 주시죠. 네. 개구리가 풀밭에 놀러 갔다가 황소를 보았습니다. 우와, 황소가 진짜 크다. 개구리는 황소의 커다란 덩치가 부러웠어요. 집에 돌아온 개구리는 양볼에 공기를 잔뜩 집어넣고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때? 이렇게 하니까 나 황소만 하지? 아니. 그러자 개구리는 뱃속 잔뜩 바람을 넣었어요. 이번에는 정말 황소만 하지? 아니. 뭐? 이래도 황소보다 작다고? 안 되겠다. 우와. 개구리는 늘어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몸을 부풀리다가 그만 펑 하고 배가 터지고 말았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은 황소를 부러워한 개구리입니다. 몸집이 작은 개구리가 커다란 황소의 모습을 흉내내다 결국 배가 터져버렸다는 이야기. 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 부러워했군요. 진짜. 개구리가. 예. 이런 얘기 들으시면은 목사님, 신부님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뭐 사실 이 얘기가 너무 과장돼 있어서 사실 사람 생각할 때 우리가 설마 그렇게 살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꼭 이렇게 막 급작적으로 그냥 막 몸집을 키우는 개구리는 없겠지만 이 의식은 남아 있는 것 같아서 오랜 시간 동안 그런 욕망을 이제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그냥 우스개로 넘기지 마시고 자기 안에 조그만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사람도 이런 경우가 많다. 네, 그렇죠. 특히 네. 마음속에서. 그럼요. 근데 사람들이 그 욕망하고 비전하고를 헷갈려해요. 그러니까 자기 욕망은 자기만을 위한 것이고요. 네. 비전은 남을 위해서 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의 자신이 욕망인지 비전을 좀 알고 비전을 키워가고 욕망을 줄여가야 되죠. 네. 네. 그렇군요. 신부님은요? 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 영화 대사에도 나오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말로 표현하던 의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방금 전에 읽은 이 교훈 이솝우와 같은 이
교훈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보여지고 싶어 하는 거를 반영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부러움, 시기, 질투, 또 열등감. 이 시간에는 이런 내용을 주제로 다양한 에피소드를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하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성직자분들의 책도 2분 선정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인생이 만족스럽지 않은 것은 돈이 없어서, 직업이 없어서, 집이 없어서, 가족이 속을 썩여서 뭐 이렇게 외부 환경이나 남의 탓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런 게 특히 종교에서는 가르침을 많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의미를 외부에서 어떤 조건이나 외부의 어떤 물질이나 또 바깥에서 오는 어떤 충만함으로 자기가 만족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안 주어지면 네. 자기는 불만족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네. 예, 돈이 없으면 만족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그 만족이라는 그 느낌은 사실 가장 출발지 안에서 오는 거잖아요. 네. 자기 스스로. 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이 자기를 만족하기도 하고 불만족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족감이란 걸 누리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스스로 내 내면에서 어떤 그 만족감을 채워야 되겠다. 네. 라는 쪽에 방향을 돌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만족할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은 네. 가족도 그렇고요. 자기 있는 지금 현실의 여러 가지 능력도 그렇고요. 만족하기 참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근데 이 만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약간 그 최면이라고 할까요? 사람들을 약간 오도하는 경향이 있는데 만점, 만족 그러면 100%. 그렇죠. 가 돼야지만 내가 만족하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만족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 원하는 걸 다 채워야 그게 그렇죠. 만족한 상태니까 나는 만족할 수가 없어. 만족한 상태가 아니야. 행복하지 않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야, 근데 그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본다면은 몇 명이나 될까? 그러니까 그런 네. 잘못된 인식을 갖기가 그렇죠.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안빈낙도해야 되는데. 그렇죠. 예, 안빈낙도. 예, 예. 조금 모자라도 약간 빈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살짝 여유가 그래야 있으니까. 네. 꽉 찬 거보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제 나름대로 갖고 있는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제가 완전하게 만족하고 싶은 게 100이라 치면 한 70%만 되면 네. 저는 완전히 만족할 수 있다고 봐요, 사람들은. 네. 그래서 관계도 그렇고요. 사람에 대한 기준을 만약에 100으로 잡았다 치면 한 70%까지 낮춰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여유 있어지고 얼마나 그 만족감이 자기한테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100세 넘으신 정정하신 유명한 철학자분 계시잖아요. 철학자 교수분 김 교수님, 예. 양석 교수님. 그분이 70%를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항상 식사량도 자기 양의 70%, 운동량도 자기 70%, 남에 대한 기대감도 70%. 모든 거 70%만 하면은 걱정할 게 없다. 나빠질 게 없다. 제가 오늘 살짝 그 아침에 어떤 영상을 보다가 야 이거 참 진짜 대박이다 하면서 어떤 학생이 이야기를 한 건데 되게 감명 깊었던 게 뭐냐면 날지 못하면 뛰면 되고 뛰지 못하면 걸으면 되고 걷지 못하면 기면 된다. 네. 어차피 우리는 앞으로 간다. 네. 이 이야기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찌됐든 우리는 앞으로 가는데 우리가 너무 만족하지 못하고 나 행복하지 않아 열등감 때문에 그렇다면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런데 인간이라는 게 말이죠. 나보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볼 때, 또 나보다 더 빠르게 승진하는 동기를 볼 때, 나보다 나와 다르게 행복한 가정을 꾸린 사람들을 볼 때, 뭐 안 그러고 싶어도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말이죠.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했나 자책하게 되고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사는 걸까요?
뭐 비교하는 것 자체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비교를 해야지만 내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비교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바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예전에 그 어른들이 자주 하셨던 말씀이 그 수학을 잘하려면 분수를 알아야 되고 예, 국어를 잘하려면 주제를 알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예,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적정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비교만 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거를 바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불행이 시작되는 거죠. 네. 실제로 성별이나 나이, 직업과 무관하게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남과 비교하는 말이라고 해요. 네. 옆집에 공부 잘하는데 넌 왜 그러니? 이런 거. 김 과장 또 승진했다는데 넌 이번에 승진 안 했나? 뭐 이런 말 들으면 깝깝해지죠. 네. 이렇게 자꾸 비교하게 되죠. 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 진짜 감사했던 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이 다른 친구들이랑 비교를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니까 저를 그냥 정규는 아직 좀 모자라다. 이거를 살짝 인정해 주셨어가지고 너는 발전할 수 있는데 아직 좀 뭐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아이를 키울 때 있잖아요. 그 보이잖아요. 네. 우리 아이가 다른 친구들보다 뭔가 좀 부족한가? 그럼 뭐 굳이 잘하는 것들을 조금 칭찬하려고 하고 일부러 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 편이기도 하고 그래요. 네, 남과 비교. 근데 네. 최근에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고3 학생이 뛰어내렸는데요. 수능으로 의대에 가려고 했는데 올해 원하는 점수를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평소 모의고사 점수 이런 게 자기보다 낮은 친구가 수시로 의대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고 참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행동을 했다는데요. 나보다 공부를 못했던 친구는 의대 가는데 나는 못 가는 게 억울하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죠. 네, 그러니까 비교를 사실은 당하지 않을 수 없는 사회인 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어쨌든 비교를 하게 되고 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사회인데,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교를 안 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비교를 당했을 때 사실 자기의 자존감이 있으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가 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존감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제가 이런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한 번도 키가 작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키가 정말 작잖아요. 제가 저도 그런 생각 안 해봤는데. 네, 초등학교 1학년 때 90cm 정도였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 120cm였고, 120cm 중학교 1학년 때 125였어요. 그리고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 뭐 땅딸이었거든요. 제 별명이. 그런데 한 번도 제가 키가 작다 의식하지 못했는데 언제 의식했냐면 저희 와이프가 결혼을 했잖아요. 네. 결혼하기 며칠 지나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내가 세상에서 오빠처럼 작은 사람하고 결혼할 줄 꿈에도 생각을 안 했었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내가 키가 작어? 맞지, 작지. 근데 그게 상처가 된 게 아니라 왜 나는 키가 한 번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해봤어요. 저는 지금도 눈을 감고 제 모습 생각하면 이게 거인처럼 느껴지거든요. 큰 사람처럼.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사람이 어떻게 비교를 당해도 자존감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리 비교가 와도 이길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비교 당하는 것 자체에 너무 매몰돼가지고 빠져가지고 힘들어하는구나. 그래서 비교를 당할 때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그 비교 당한 내용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자존감을 좀 키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어요. 네. 종교끼리는 이렇게 또 비교하고 이런 일이 많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딱히 비교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다른 거니까. 네. 예. 그러니까 비교라기보다도 이렇게 이제 차이 이런 다른 거를 이렇게 보게 되고요. 이제 뭐 좋은 점에서 우리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라는 쪽에서 어떤 뭐 그 당시에 종교 문화적 측면에서 예를 들면 우리 그 개신교가 가톨릭을 되게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톨릭은 굉장히 품위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사회에서 예. 약간 그 계층적으로 뭐 이렇게 경제적으로 뭐 중산층 이상 뭐 이렇게 믿는 종교 이렇게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비교할 때 약간 부럽죠. 예. 그런데 부러움 지는 거니까 아무렇게 하겠습니다. 갑자기. 근데 그 말씀 목사님 하실 때 신부님이 푸하하 웃으신 거 아세요? 예, 웃었어요. 맞다는 표현이죠, 이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아마 목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좀 뭐랄까 저희는
있어 보이는 거에 되게 포인트를 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한국은 좀 상황이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큰 성당에 가보면 신앙심이 없던 사람도 신앙심을 생기게 만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을 보게 되면 네.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하는 전례 같은 걸 보면은 와 진짜 화려하다 있어 보인다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톨릭이 좀 이제 물론 그게 다는 아니지만 있어 보이는 거에 방점을 많이 찍고 있는 거는 사실이죠. 그런데 말이죠. 제 가까운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은 세상에 없습니다만 세상 유명을 달리했지만 이 친구가 독실한 카톨릭이었어요. 카톨릭이었는데 이제 성당에 잘 안 나간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가면은 너무 못 사는 분들, 어려운 분들한테만 너무 집중을 해서 내가 가서 뭐 이렇게 말을 좀 신부님한테 붙이고 뭐 상담하고 이럴 시간이 없을 정도로 너무 어려운 분들만 챙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삐져 있더라고요. 참 그런 기억도 갑자기 납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기독교에서 남과 비교하는 마음은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뭐 특별히 기독교나 뭐 다른 종교도 일반적인데요. 종교 안에 가장 좋은 점은 그 사람의 삶이나 그 사람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강조한다는 것이 모든 종교에 갖고 있는 특징이거든요. 굉장히 너의 존재 자체로 굉장히 존귀하다. 우리 기독교 또 개신교에서 말하는 거는 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너 자신이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굉장히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의 삶이 얼마나 존귀하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모든 종교에서 저는 그런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비교당하고 자존감 낮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종교에 좀 이렇게 마음을 두고 한번 종교적인 가르침에 귀의해 보는 것도 좋은 극복의 방법입니다. 네. 비교 중독이라는 말이 요즘 있더라고요. 남하고 너무 비교하는 게 아예 중독이 돼버린 사람들. 예. 너무 괴로울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이게 인간이 다 똑같은 것 같지만 나라마다 이제 풍습이 다르고 사회 분위기가 다르니까 좀 차이가 있고 북유럽 같은 데는 이런 걸 별로 안 하는데 한국은 좀 비교를 서로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다. 그런 걱정들을 전문가들은 하시는데 자꾸만 다른 사람과 내 삶이 비교되어 보일 때 똑똑하게 극복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그런 것보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거를 너무 부러워한다거나 너무 질투한다거나 아니면 더 심하게 나아가서 내가 가지지 못할 바에는 다 없었으면 좋겠다. 나도 못 가지니까 너도 가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너무 나가다 보면은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 자체를 좀 인정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말처럼 쉽진 않죠. 근데 어쨌든 답은 그 현상 자체를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정답인데 정답대로 못 가는 게 중독이잖아요. 그렇죠. 네. 마약을 하면 안 된다. 근데 하는 게 마약 중독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비교 받는 사람들이 그 비교되는 내용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비교되는 그 내용들이 사실은 팩트가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입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이래, 너는 이래, 너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 뭐 이렇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한테 맨날 그랬어요. 우리 집안은 머리가 안 좋아. 그런데 우리 집은 성실해. 예?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실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꽂힌 단어는 머리가 안 좋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박사 받을 때까지 머리가 안 좋은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는 IQ증 측면이고 머리가 좋다 안 좋다는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인정하지 않으면 되면 안 돼요. 사실은 그걸 써봐야 돼요. 자기 부정적인 거 그렇죠. 써보고. 잘못 꽂히셨네요. 그 앞부분 말 뒷부분에 꽂히셨어야 되는데. 뒷부분 물론 성실하다는 쪽에 꽂히셨네. 머리 그게 나쁘다는 쪽에 성실해졌죠. 꽂히셨네. 원래 좀 살짝 이 부정적인 거에 꽂히게 되잖아요. 너무 성실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거 내가 나는 머리가 나쁠 때는 성실해야 돼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치. 그게 아닌데. 방법을 네. 그렇게. 네, 여기서 오늘의 넌센스 퀴즈 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쉬운 퀴즈인데요. 인생에서 가장 떫은 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세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는 어제부터 했죠. 교통정보와 더불어 날씨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네, BTS의 V와 진이 함께 부르는 죽어도 너야
들으시면서 1부 마치고요. 교통정보, 날씨정보까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5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 맘에 실린 너의 한숨들 조금씩 시드는 꽃처럼 심장이 내려앉아 죽일 놈의 이 사랑 너 때문에 다쳐도 멈추질 못해 죽어도 오신 않는 너야 네가 오신 가슴에 관통한 눈물 떨어질 검은 지옥뿐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마 나를 남겨두지마 돌아서 네 맘의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무슨 건 전부야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 Whoa, I can't let go 하늘에 막 붙어 내 운명의 열쇠 다시 나의 손 안에 긴 숨을 삼키고 영혼을 불태워 너를 차지하려 해 죽일 놈의 이 사랑 너 때문에 아파도 포기를 못해 죽어도 오신 않는 너야 네가 오신 난 피도 눈물도 없는 위험한 그림자일 뿐 나에게 넌 그런 존재야 난 떠나가지마 나를 남겨두지마 돌아서 네 맘의 발길을 나에게 돌려줘 간절한 너를 원해 무슨 건 전부야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 Whoa, I can't let go 내가 좀더 지킬게 오랜 듯이 해볼게 난 지금 이 길을 기회로 삼으려고 해넌 내 최고의 선택 나를 막지 못해 흩어져버린 빛 속으로 날 데려가줘 저 세상 끝까지 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 It's gonna be you 나나나나나 Whoa, I can't let go 나나나나나 나나나나나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28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하남방면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진행되는 공사로 인해서 부근 정체가 심하게 되고 있습니다.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부근까지 시속 10km대로 정체고요. 이 구간 통과하는 데만 25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강원도 강변북로 구리방면 같은 구간 차가 많은 상태고요. 행주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길게 정체되고 있습니다.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 주의할 곳 있습니다. 수서
수도권 차량기지 부근 3차로에서 공사가 시작됐고요. 뒤쪽으로 복정부터 정체입니다. 청담대교 남단까지는 쭉 밀리고 있고요. 청담대교 건너는 데는 강북에서 강남 쪽으로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수도권 제일순환 고속도로에 사고 났습니다.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 요금소 부근 1차로 승용차 관련한 사고 났고요. 안현분기점에서 시흥 요금소까지 이 사고 때문에 3km가량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 신갈분기점 부근 그리고 동탄분기점 부근 통과할 때 각각 정체되고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기상청 연결합니다. 김리하 리포터. 네, 아직 서쪽 지역에 공기가 탁한 곳이 있고요. 경기 일부 지역과 세종, 충남, 전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점차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먼지는 흩어질 텐데요. 내일은 충남과 전북의 공기가 탁하겠고 그 밖의 권역은 모두 좋음에서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휴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지만 당분간 제주에는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내일은 밤부터 전남과 전북, 경남 서부에 비가 오겠고요. 모레 일요일부터는 늦은 오후에 남부지방에 비가 오겠습니다. 또 내일 늦은 밤부터는 충청 남부에 비가 오겠고요. 이 비는 월요일에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3.6도, 습도는 62%입니다. TBS 기상정보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주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금요일에는 팀 힐러 시간 김진 목사, 하성룡 신부, 이정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삶을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의 넌센스 퀴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떫은 감은 무엇일까요? 힌트는 3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벌써 답을 보내주고 계신데요. 오답도 꽤 있고 정답도 많습니다. 오답 사례를 좀 소개해드리면 안떨감, 배신감, 상실감. 이건 훌륭한 답이긴 한데. 그러니까요. 오답인데 오답 같지 않은 네. 답이에요, 사실. 다양한 감정들을 보내주시네요. 네. 종교는 달라도 인생의 고민은 같다. 성직자 4분이 쓰신 책입니다. 이 책 받고 싶은 분들은 오늘 방송 시간에 사연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2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씨 다음 네. 사연 소개해 주실까요? 네. 네, 자 이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사연인데요. 저는 깨깨오똑, 인별그램, 페이스땡 등 SNS를 열심히 하는데요. 요즘은 하면 할수록 우울감이 커져서 고민입니다. 남편과 정기적으로 해외여행을 가고 비싼 호텔에서 휴가를 보내고 명품 선물을 받아서 감격하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다들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고요. 저 자신이 굉장히 초라해 보입니다. SNS를 하면 할수록 열등감이 커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진짜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SNS를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워버릴까. 진짜 이 생각도 있어요. 그 소셜 미디어, SNS 때문에 마음의 병이 생겼다 이런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요. SNS를 하면서 열등감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걸 바로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페인? 예, 바로 그 SNS에 한 글자씩을 딴 따서, 거예요, 네, 지금. 네. 카카오톡,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예, 그렇게 따서인데 카페인 우울증이란 말이 있대요. 목사님, 신부님,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건 원래 고래로 인간 인지상정 아닌가요? 그럼요. 네. 당연한 거죠, 그거는. 네. 속담도 있는데 말이죠. 근데 이게 자기 자신을 망친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그 SNS에 일상을 올리는 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상을 올리는 분들이 있는데 그 일상이라는 게
연출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에 24시간을 정말로 진솔하게 보여준다라기보다는 멋있게 보이고 본인이 싶겠죠. 보여주고 싶은 거, 과시하려고 하는 거죠. 본인이 네. 어쩌다 간 곳, 그다음에 본인이 뭐 큰 마음을 먹은 곳을 주로 올리는 건데 보는 사람들은 그게 저 사람의 일상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연기를 하고 가면을 쓰고 이렇게 되면 인생 자체가 거짓이 자꾸 침투하게 되겠죠. 저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매일 거의 이제 그 운동하는 거를 올려요. 운동하는 거를 이렇게 올리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아내가 저한테 이제 그 찍어가지고 딱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남은 분량이 있으니까 좀 더 해야 되니까 이제 홈트로 전 하거든요. 아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이제 올렸으니까 그만해도 되지 않아? 근데 이제 나름 속으로 이제 정직하고 싶은 거예요. 네. 이 그냥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정직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도 한 20분을 더 했는데 그런 게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여주기식에. 예. 그런데 SNS가 청소년들에게 정신적으로 해롭다. 심지어 자살 충동을 일으킨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SNS 하면 할수록 우울해진다면 일단 SNS 끊어라 이런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근데 왜 끊으라는 말이 정답이긴 한데 그게 그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끊으면 우선 일단은 어떤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거가 병행해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그 비교돼서 우울감이 오거나 비교돼서 상실감이 오거나 또는 만족감이 떨어져서 불행감을 느끼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꼭 SNS가 아니어도 뭐 SNS 뭐 신문 그렇죠. 보면 안 그렇겠습니까? 또는 뭐 대화할 땐 더 그렇겠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우선 자기 삶에 대한 또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 자존감 또 삶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이제 긍정적인 차원에서 계속해서 좀 높여가야 어떤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네. 본질적인 거. 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열등감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라고 했을 때 아까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존감이 낮은 게 곧 열등감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내가 지금 뭐 가진 게 없다거나 내가 남보다 부족하다거나 뭐 내가 가지고 싶은 걸 못 가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핵심은 자기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열등감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재벌의 형제가 있으면 그렇죠. 재벌인데도 다 뭐 재벌인데도 예. 둘째가 맞이한테 열등감 느낄 그쵸, 수 그쵸. 있고 뭐 네. 드라마에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재벌의 삶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드라마에서 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 제 주변에도 뭐 여러 봤어요. 예를 들어서 KS 해서 서울대학 다 나온 거예요. 네. 그 집안이 다. 그쵸, 그쵸, 그쵸.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려대학 나온 거예요. 아. 그럼 남들이 볼 때는 고려대학 명문대학교 나왔다고 그럼요.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평생의 스트레스가 열등감이에요. 아이고. 자기 집안은 그렇죠. 전부 서울대 나왔네. 네. 그러니까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맞아요. 열등감을 느끼면 네. 답이 없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많은 분들이 벌써 문자 주고 네. 계신데요. 9873님 불행의 시작은 자존감 부족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네. 진짜. 5133님 게으름 남이 해주길 바라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익숙한 습관적인 행동이 만족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오늘이라는 하루 남이 아닌 내 안에서 만족 잘 느껴보렵니다. 방송 미소 지으면서 듣고 있습니다. 해주셨고요. 5842님 지난주에 자존감 이야기 해주셔서 들었지만 목사님 신부님 모두 정말 큰 존재이신 것 같아요. 좋은 가르침 감사합니다. 힘이 됩니다. 해주셨습니다. 1392 하나님 제 아내는 주변 지인 남편들 좋은 것만 따다가 제게 비교를 합니다. 저는 행복도는 높은 편인데 아내의 편견이 힘들게 할 때가 있죠. 아이고 그러시구나. 저 집 남편은 이런데 당신은 왜 이래? 근데 이제 이 아내분이 말씀하시는 남편은 가상의 인물입니다. 여러 남편이 조합된 사람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맞네요. 그런 걸 너무 웃기다. 정확히 파헤쳐야 돼. 진짜 너무 웃기다. 저는 그런 말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 보냅니다. 네. 그게 자존감이 있는 사람은 그렇죠. 네. 자기가 잘하는 부분에 좀 집중하면 하는 또 것도 맞습니다. 누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혼자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허락하지 않는 한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만들 수는 없다. 오, 본인이 허락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다. 내가 선택한 것이다. 네, 그 루즈벨트 FDR 대통령의 아내인 엘레너 루즈벨트가 옛날에 하신 말씀인데요. 네, 목사님, 신부님도 열등감 느끼실 때가 가끔 있나요? 글쎄요, 저는 제가 이렇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이 별로 없어서 물론 이제 남보다 부족하다 또는 어떤 사람이 정말 똑똑하다든가 뭐 지식이 많다든가 그리고 강연을 잘한다 이럴 때 정말 저 사람 참 강연 잘하네. 그런데 그것이 열등감까지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 나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크게 열등감을 느껴본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저는 어떻게 열등감 느끼는 사람들 보면 왜 열등감 느끼지 저렇게 잘났는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반문하게 돼요. 많아요. 네. 반문하게 되는데 그런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열등감은 굉장히 상대적인 거잖아요. 어떤 사람 절대 기준에 따라서 뭐 못하고 모자로 해서 열등감 느끼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는 상대에 대한 자기 느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가 조절하고 그걸 통제할 수 없으면 아마 뭘 갖다 줘도 네. 뭘 충족해 시켜줘도 열등감은 사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네. 정규 씨, 네, 열등감 다스리고 극복하는 방법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있어요. 네. 네. 근데 뭐가 있냐면 그 이제 우리 그 작가 누나가 여기에다가는 지금 헤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써놨는데 근데 실제로 제가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하나 알게 됐냐면 제가 웃는 연습을 매일 했거든요. 네. 거울을 보면서 웃는 연습을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 웃는 모습이 내가 볼 때 괜찮구나. 네. 그때 이 열등감 극복. 아, 네. 그러면서 나도 괜찮은 부분이 있구나를 인정하게 되면서 네. 열등감이 극복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자신감을 불러일으키는 네. 그런 걸 찾아내는 게 네, 좋죠. 맞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열등감을 극복하는 그 방법 중에 실제로 네. 우리 심리학에서 자존감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어떤 자기 사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떤 인식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작다. 그러면 그걸 한 면에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다가 그의 반대적인 측면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키가 작아. 근데 나는 그래서 귀엽잖아. 이렇게. 예를 들면 나 얼굴 못생겼어. 예. 근데 옆에다가 나는 개성이 있잖아. 이렇게. 나 귀엽잖아. 그러니까 항상 부정적인 어떤 것이 자기 열등감을 불러일으키는데 그거 진짠가를 팩트를 한번 쳐다보고 네. 그 다른 면을 한번 보면서 맞아요.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기가 외모는 올라갑니다. 남에게 시기 질투를 야기하지 않아. 예를 들면 예. 아니 근데 요즘에는 정규가 잘생겨 보인다. 네. 아니 제가 반응 왜 이러시죠? 좋아요. 아니, 진짜 그런 이야기를 좀 들어가지고 하여튼 지금도 이제 이 방송을 너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들으시는 분들은 여러분 이정규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네, 제가 보니까 잘생겼습니다. 네. 신부님, 이 열등감 극복하는 방법 중에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존감이 낮은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부족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감사할 일이 있다라는 것에서부터 자존감도 올라가고 열등감도 사라지고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도 되고 모든 게 다 이제 감사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나는 키는 작지만 예를 들어서 키가 작은 대신에 다른 달란트를 많이 받았다. 이제 저희 식으로 예.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는 뭐 잘 웃지 못하지만 뭐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뭐 이제 행동으로 내가 이제 표정으로 그런 걸 못하지만 솔선수범을 한다거나 행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한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모든 어떤 열등감에 대한 아니면 자존감에 대한 치유의 시작이라고 네. 볼 수 있죠. 아유, 사지 멀쩡하고 우리 애들 다 잘 그나마 크고 있는 거 감사해야지. 맞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면 네. 그 열등감하고는 정반대로 그럼요. 따뜻하고 맞습니다. 자신감 있는 예. 인생이 될 수 있는 그쵸. 거죠. 네. 그런데 말이죠. 평등의 개념을 이기적으로 적용하는 게 인간들의 본성 중에 있다. 그게 열등감이나 어떤 그 갈등을 일으키는 요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철학자들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인간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자기보다 잘났거나 높은 계층 사람들에 대해서만 자신과 평등하다고 지적하는 것이지 자기보다 못하게 보이거나 자기보다 낮아 보이는 계층에 대해서 저 사람들 나하고 평등해 이렇게는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1992년 LA 폭동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때 흑인 로드니 킹을 경찰이 집단 폭행했는데 백인 경찰관들이 무죄 방면됐거든요. 예. 그랬더니 흑인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흑인 시위대가 LA 지역의 한인 타운을 집중적으로 그렇죠. 공격한 맞아요. 거예요. 약탈하고 맞아요. 방어하고.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나. 제가 그때 기자로서 이걸 집중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게 보니까 그때 지금은 안 그렇겠죠. 그때 한인 교포 상당수가 나는 백인들하고 동등해. 이렇게 생각하고 백인들이 업수 여기는 흑인이나 다른 소수민족은 자기도 업수 여기는 거예요. 한인 교포들이 네, 네. 흑인들 저거는 열등한 애들이야. 뭐, 히스패닉 뭐 열등하게. 그러니까 흑인들이 그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게 나니까 흑인들이 백인들을 공격한 게 아니라 한인 사회를 공격해서 그때 사망자 53명, 부상자 4,000명 났는데 상당수가 한국 사람이었고 그렇죠. 네. 재산 피해가 그때 돈으로 7억 5천만 달러인데 약 40%가 한인 업소 피해였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낮게 보는 거. 그렇죠. 그리고 높은 사람한테는 난 평등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평등의 이기적인 적용. 그렇죠. 이게 또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나 어떤 갈등의 요인이 된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 자기 자신이나 지금의 상황에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만족하고 받아들이는 자세 만들려면 목사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많은 경우 좀 우리 판단하고 생각하는 게 거품이 많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미디어라든가 또 문화가 가져두는 어떤 의식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팩트가 아닌데 이제 거품화돼 가지고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팩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좀 그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생각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받았을 때나 또 사회적인 어떤 문화가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의심해보고 판단해보고 이동적 이게 진짜 이게 좋은 문화가 아닌데 네. 내가 왜 받아들이지? 휩쓸려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떤 그 세류의 어떤 문화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보려고 하는 시각도 필요하고요. 또 그랬을 때 어떤 문제의식 발견되면 고치기도 하고 또 아니면 거짓이면 그걸 물리치면 되거든요. 의식적으로. 그런 생각 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생각하는 삶이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네. 들어요.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작업 때문에 막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노원교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해서 뒤로 정체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조금 지난 지점에서도 공사를 하고 있어서 방화대교부터 속도가 떨어집니다. 또 분당수서로에도 작업 때문에 정체가 계속되는데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 조금 지난 지점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3차로가 통제되고 있어서 뒤쪽으로 속도가 안 나고 이후로는 또 탄천 1교까지 교통량이 많아서 아직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 시흥 요금소 부근에서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차로 막고 현장 수습하고 있어서 안현 분기점부터 시흥 요금소까지 2km 구간이 정체고요. 이후로는 김포부터 자유로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그 많은 분들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끼리 모이면 뒷담화하는 경우가 많죠. 그게 네. 아주 즐겁게 네. 이렇게 그렇게 뒷담화하면서 시간들을 보내시는데 제가 이런 주장을 한번 들었어요. 뒷담화의 한 3분의 1만 그 악이 없는 그냥 얘기들이고 나머지 중에 3분의 1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3분의 1은 시기 질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런 지적을 봤어요. 그렇죠.
그게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열등감이나 시기 질투의 마음이 없으면 뒷담 말을 안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할 말이 있거나 필요한 게 있으면 앞에서 얘기를 하겠죠.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뒤에서 그 사람이 없을 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보면은 점잖다고 뭐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잖아요. 남 내기를 위해서 막 한다거나 이런 얘기 안 하죠. 그 자존감이나 열등감이 한 번 들어가면 사실 빠져나가기 힘들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경우에 그런 자존감 낮아지고 열등감 갖게 하는 요인은 사실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 듣고 있는 우리 혹시 그 어른들 부모님들 계신다면 좀 명심해야 할 것이 정말 아이들에 대한 평가나 아이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해치는 그러한 말, 행동 이런 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 어렸을 때 그것이 끝까지 가요. 그렇죠. 굉장히 오래 갑니다. 그래서 열등감을 극복하는 것 이전에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는 이전에 누구한테 열등감을 심어주거나 자존감을 낮게 하는 그런 행동 이런 것들은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거기에 대한 아주 경각심이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체 비교하는 언행은 하면 안 좋겠죠. 옆집에는 뭐 1등 했는데 그렇죠. 넌 뭐 하냐. 그건 당연히 피해야 되겠지만 무심히 하는 말 중에 아니 언니는 이렇게 말 잦는데 너는 왜 그래? 그렇죠. 가족끼리. 야 형처럼 좀 너도 좀 해봐, 뭐. 숙제 좀 일찍 하라든가 맞아요. 말이야. 형제간에 자매간에 비교한다든가 맞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될 거예요. 네네네. 자,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9338님 방금 위기 구출했어요. 10년 감수했네요. 어떤 말씀이신가요? 어떤 덤프트럭이 신월 지하차도 3m 높이 제한인데 진입하려는 거예요. 와, 진짜 큰일 날 덤프트럭은 뻔했다. 여기 부딪히겠죠. 높이 제한이 낮으니까 경적을 세게 울렸죠. 다행히 멈췄어요. 이분이 그 덤프트럭의 충돌을 막아주셨군요. 휴 다행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와, 진짜 네. 살리셨다. 네 그리고 봄밤님 이정규님 홍록기 씨 닮으셨는데요. 근데 홍록기보다 더 잘 생기셨네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네. 또 눈이 제가 굉장히 아름다워가지고. 네네네. 7740님 오랫동안 살다 보니 세상이 모두 아름답게 보이네요. 지나가시는 모든 분들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따뜻한 말씀입니다. 386 67년 기독교 모태 신앙입니다. 네. 와. 가게 하면서 매일 TBS 방송 듣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간 네 분의 말씀 유익하고 같은 종교가 아니라고 해도 한자리에서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와닿으면서 웃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손녀가 있는데 너무 이뻐요.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1391님 퀴즈에 고심하고 계시군요. 답이 안 떠올라서 대략 난감합니다. 이러다 자존감을 잃을 것 같아요. 감으로 퀴즈 라인을. 하나 못 맞춘다고 자존감 떨어지시면 안 되죠. 근데 방송은 몰입감이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네. 대략 난감과 자존감으로 예. 라임을 또 맞춰주셨어요 지금. 몰입감까지. 예, 몰입감까지. 네. 자 남과 비교하는 거 또 열등감 느끼는 거 부분들 이런 분들 사실 쉽게 자기가 극복할 수도 있고 어렵다고 생각하면 한없이 어려울 수도 있고 네.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만 충고 또는 조언을 해주신다면 뭐 일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고요. 네.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라는 것만큼은 항상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처지의 상황이 있든지 간에. 네. 뭐 자신에게 주어진 많은 그 이미지 중에서 스스로가 거짓된 부정적인 이미지를 스스로 벗어내는 길부터 우리가 열등감을 없애고 자존감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충분한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규 씨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스스로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너무 안 해주는 것 같아요. 예. 다 분명히 내 안에도 잘하는 게 분명히 있고 좋은 게 있는데 그것들은 안 보고 이제 다른 것들에만 보고 집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열등감이 생기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따스하신 말씀들인데요. 항상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해 주셔서 좋습니다. 내일 모레 일요일이 입춘입니다. 와. 네, 입춘이면은 동풍이 불고 얼음이 풀리며
동면하던 벌레들이 깨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입춘 지나면 곧 음력설이 오잖아요. 청취자 한 분 한 분께 인생의 봄날을 기원합니다. 네, 목사님, 신부님 그리고 정규 씨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알려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떫은 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열등감이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한 분을 골라서 당첨자로 발표해드리겠습니다. 스크린 골프 이용권 받으실 분 6580님 축하드립니다. 6580님. 그리고 책 선물 받으실 분 두 분은요. 예술의 전당포님 1391님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저희는 제임스 모리슨이 부르는 원더풀 월드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서두원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